지난 한 주 매일 했던 여론조사를 하는 날인데 발표하는 날인데 관련해서 김남국 논란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더라. 지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슈가 지금 한 9일째 정도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 검사들과 그리고 조중동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 리얼미터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제가 만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딱히 호감도 어떤 싫어하는 감정도 없는 그냥 중요하니까 한 번씩 챙겨보는 정도의 사람들도 이번 김남국 그 의원에 대한 어떤 공격을 보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보다는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밖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적당히 할 일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떠들 일이냐. 지금까지 윤석열이랑 검찰이 해온 짓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 김남국이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 윤석열의 모든 잘못이 덮어지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자들이 나서갖고 민주당 내에서도 잘 싸웠던 사람이 너 코인했지. 근데 그 맥락도 웃기다니까요. 김남국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나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돌덩어리인가요? 코인을 한 게 문제야? 돈을 번 게 문제야? 이 차원인 것 같고요.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도 지지율 올랐다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래프로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막 흔들어. 막 조중동 또 종편 채널에서 막 계속 김남국만 때려. 그럼 민주당 지지율 확 빠질 줄 알지? 안 빠져요. 저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 지난주보다 올랐는데 국민의힘보다 더 올랐어요. 47대 36.3. 그러면 얘 때린 효과가 없잖아요. 얼마나 허무할 거야? 있잖아. 야, 김남국으로 때렸으니까 여론조사 엄청 기대할게. 물론 저거는 자동응답이기 때문에 갤럽과는 약간 결과물이 다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요. 갤럽은 정치 저관여층들이 꽤 많이 접속을 해서 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분들한테 물어봐.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 코인한 거. 코인은 다 하는데 뭐가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바로 그거야. 네. 코인에서 만약에 돈을 좀 벌었다 치자. 그런 이야기 해봐야 맥락으로 들어가면 우리 같은 고관여층들은 김남국이 잘못이 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김남국이 많이 잃었으면 동정하고 끝났을걸요? 김남국이 진짜 많이 잃었다면 이 그 수사 이 정보가 흘러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FIU라는 곳이 진짜 기밀 중에 기밀인 엄청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없이는 FIU가 다루는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그런 거래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문제거든요. 문제를 따지자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빠른 사과가 약간 좀 아쉽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뭐 대통령실이나 국진당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가 나면 무조건 기자 고소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하는 순간에 기사가 쑥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조중동서 때려대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그냥 민주당이 멘붕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수박들은 열심히 그냥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열심히 그냥 얼굴 들이대고 까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윤석열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볼게요. 날마다 한 여론조사라 그랬죠. 저 이제 오른쪽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지율이 일부 좀 오르는 타다가 다시 주말 즈음에 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호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김남국 이슈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 고관여층이나 이쪽 저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아까 야수님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물론 이제 저쪽 지지층 일부는 윤석열로 결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슈 있잖아요. 민주당에 누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웬만한 이슈는 윤석열이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지 않더라라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저런 여론은
자동응답은 선거에 적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고관 여청들이 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각종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윤석열 국민의힘의 비호감 여론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그 프레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쪽에서 하는 수사는 상당수가 송영길이든 김남국이든 자기들 실정 덮으려고 그러지 편파 수사지 정치 보복이지라는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기 내부를 비판하거나 자기 동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 법안들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10개도 더 넘게 던져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속도를 내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비호감 싸움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그 능력 싸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라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거 보면서 진짜 서글프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 잘못을 찝어가지고 너 이거 못하고 있다. 너 저거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닌데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는 것만 계속 골라가지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이렇게 욕하면서 싸워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사실 검찰이랑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 이재명이라던가 돈봉투라던가 지금은 김남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불합리한 수사와 이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고 있다라고만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쇄신총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돈 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좋은 먹잇감이 생겼죠. 김남국 네. 하나만 패면 되니까. 저는 쇄신총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남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김남국은 이재명의 핵심 요인 아니야? 그러니까 김남국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재명 너 사퇴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 더 쇄신해야 될 정말 그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김남국 이슈가 되면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수박이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면서 저는 이소영 같은 사람 누군지도 몰랐는데 너는 이제 아웃이야라고 지지자들에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그런 선을 그어줄 수 네.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당 사과하냐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민주당에 정치 모르는 정치인들 정알못 정치인들이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 한번 해보자. 우리들처럼 코인 한 개 문제야. 돈 벌는 게 문제야. 그래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사고 팔고 했다면 문제겠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윤석열 검찰 등의 이 수사에 대한 기획 의도를 먼저 대항을 하면 상관없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언론이랑 인터뷰해가지고 이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안에서 끌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 안에 들어있는 내부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사과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표가 사과를 해버리면 더 이상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세력의 계보가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천했더니 생기는 현상. 그래서 좋을 때는 상관없어. 나쁠 때는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가지고 민주당을 흔드는. 어쨌건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고 이번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RN땡땡인데 일요일 날 그저 CBS 노컷뉴스가 RN땡땡에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36.6, 민주당 46.1, 1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 수구적 여론조사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민주당 실제로 흐름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데 NBS나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선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치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지나가다 YTN이나 채널 A에서 보고 들은 정보로 김주당 코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상담원이 전화 끊으려고 하는 거 잡아 끌어가지고 물어보면 잘못했죠? 민주당 지지 안 하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성숙한 국민 여론이 윤석열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송 들으셨겠지만 정말 위기가 기회고 오히려 이번이 더 확실히 우리 지지자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민주당원 가입이고요. 테날도
구독해 주시고 아유, 리타 쌍피 아유 착해라. 감사합니다. 마당 쓸고 동전 죽고 그만해. 자, 본질이 이렇다는 거죠, 본질은. 그리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남국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뭔가 불법선 하나 찾아내겠죠. 지금 수사 단계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 걸리면, 봐라! 김남국 우리가 비판하길 잘했지. 이 구조 말고요. 수사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이 건이 터진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명백하게 김남국 의원 코인 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타겟이었다고요.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라고 들여다 보려다가 법원이 기각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어떤 국회의원 나오면 꼴보기 싫어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당원 가입하세요. 해가지고 경선 같은 때 아까 말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내가 김현장 근무해봤는데 김남국이 나보다 재산이 많더라고요. 소영이 이소영.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된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김남국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일명 캐비닛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 금융 정보를 활용을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법적인 문제인데 이게 네가 뭐 불법을 했으니까 걸린 거 아니야라가 아니라 지금 김남국은 불법도 탈법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불법처럼 만들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유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또 뻔하잖아요. 검찰과 조중동의 유착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맨 처음 나왔던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명예훼손이 명백한 거거든요. 자, 민주당에서 김남국 까기 바빴던 젊은 수박들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남국의 잘못이 뭡니까? 김남국의 잘못이 뭐예요? 이런 경우에 외계인이 쳐들어왔잖아요. 뭐 비명이고 친명이고를 떠나서 일단 김남국의 잘못이 뭔지부터 팩트 체크해야 되잖아요. 조중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버릇 좀 버립시다. 제발 부탁하는데. 자, 따봉님, 홍빵님 감사합니다.